안녕하세요. 오늘 SPP넷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유가을입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로 인트로덕션, 즉 기존 CNN이 가진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두 번째로 SPP넷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구체적인 구조와 실험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론으로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SPP 넷이 등장하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당시 딥러닝 이미지 분류의 표준은 알렉스넷과 같은 CNN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들에는 치명적인 제약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입력 이미지의 크기가 224 곱하기 224로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세상의 이미지는 당연히 다양한 크기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미지를 잘라내거나 억지로 늘리거나 줄이는 전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지에 중요한 정보가 날아가거나 물체가 비정상적으로 찌그러지는 왜곡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옆에 있는 사진이 원래 논문에 있는 사진인데 이걸로 혹시 내용이 부족할까 봐 고양이 사진을 예시로 해놨습니다. 이게 크롭이고 이게 랩핑으로 늘린 고양이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왜 CNN은 고정된 크기를 요구하는 걸까요? CNN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Convolutional Layer와 Fully Connected Layer입니다. 사실 Convolutional Layer는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어떤 크기여도 상관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달라도 그냥 더 크거나 작은 피처 맵이 나올 뿐입니다. 문제는 뒤에 오는 Fully Connected Layer입니다. FC 레이어, 즉 fully connected layer는 한 층의 모든 뉴런이 다음 층의 모든 뉴런과 연결된 신경망 구조입니다. 이전 레이어의 1차원 특징 벡터를 입력받아 가중치를 곱하고 합산하여 주로 CNN 모델의 마지막 단계에서 데이터를 최종 분류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FC 레이어는 고정된 길이의 벡터를 입력으로 받아야만 동작합니다. 마치 표준 규격 플러그에만 맞는 콘센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PP넷은 이 병목 지점인 FC 레이어 앞에 새로운 레이어를 끼워 넣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SPP넷의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이 SPP 레이어입니다. SPP 레이어는 마지막 컨볼루셔널 레이어와 FC 레이어 사이에 위치합니다. 이 레이어의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입력으로 어떤 크기의 피처 맵이 들어오든 상관없이 항상 고정된 크기의 벡터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뒤에 FC 레이어는 항상 동일한 크기의 입력을 받게 되므로 이미지를 전처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아이디어는 사실 컴퓨터 비전에서 이전부터 사용되던 스페츄얼 피라미드 매칭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지를 여러 해상도로 나누어서 특징을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SPP 레이어가 어떻게 이 일을 해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다양한 크기의 격자로 피처 맵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처 맵을 4x4 격자, 2x2 격자, 1x1 격자 총 3단계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칸에서 최대값 플링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몇 개의 값이 나올까요? 4 곱하기 4는 16, 2 곱하기 2는 4, 1 곱하기 1은 1, 총 21개입니다. 여기에 피처 맵의 채널 수, 예를 들어 256 채널을 곱하면 21 곱하기 256은 5376 차원의 고정 벡터가 나옵니다. 중요한 점은 입력 피처 맵의 크기가 아무리 달라도 격자의 개수는 항상 21개로 고정된다는 것입니다. 격자 하나의 크기만 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출력 벡터의 길이는 항상 동일합니다. 사실 저는 논문을 읽을 때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더 찾아보았는데요. 여기서 나온 21이라는 숫자는 그냥 예시로 제시된 숫자일 뿐 고정된 법칙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보고서를 쓴다면 보고서에 몇 개의 칸을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획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칸을 많이 만들게 되면 이미지를 더 세밀하게 관찰하지만 계산량이 늘어나고 나중에 나올 랩실 레이어의 파라미터가 많아집니다. 이 칸을 적게 만들게 되면 계산은 빨라지지만 이미지의 세밀한 위치 정보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는 모델의 목적이나 데이터의 복잡도에 따라 이 숫자는 10개, 30개, 50개 등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SPP넷을 학습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싱글 사이드 트레이닝입니다. 이름 그대로 한 가지 입력 크기로 고정해서 학습합니다. 기존 CNN과 동일하게 이미지 크기를 224 곱하기 224로 고정하되 마지막 풀링 레이어를 SPP 레이어로 교체하는 방식입니다. 한 가지 크기로 고정하더라도 SPP 레이어의 빈 개수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피처 맵의 크기에 따라 각 빈의 윈도우 사이즈와 스트라이드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3 x 13짜리 피처 맵을 3 x 3 레벨로 나눈다면 윈도우 사이즈는 천장 3분의 13은 5, 스트라이드는 플로어의 3분의 13, 즉 4로 계산하면 됩니다. 입력 비출맵의 크기가 달라져도 몇 개의 칸으로 나눌지는 고정이고 칸 하나의 크기, 즉 윈도우 사이즈와 이동 간격, 스트라이드만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그래서 출력 벡터의 길이는 항상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비유하자면 피자 크기가 달라도 항상 8조각으로 자르는 것과 같습니다. 피자가 크면 조각이 크고 작으면 조각이 작을 뿐 조각 수는 항상 8개입니다. 학습할 어, 학습할 때 이미지 크기를 고정하니까 윈도우 사이즈와 스트라이드를 미리 한 번만 계산해 두면 됩니다. 매 이미지마다 동적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서 GPU가 효율적으로 돌아갑니다. 이 방법은 GPU 병렬 연산의 이점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구현이 쉽습니다. 두 번째는 멀티 사이즈 트레이닝입니다. 이것이 SPP넷의 더 강력한 활용 방법입니다. 한 에폭에서는 224 by 224 크기로 학습하고 다음 에폭에서는 180 by 180으로 학습하는 방식을 번갈아 반복합니다. 같은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입력 크기만 바꿔서 학습합니다. SPP 레이어 덕분에 출력 크기는 항상 동일하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네트워크는 하나이고 가중치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크기가 바뀔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학습하는 게 아니라 1 에폭에서 배운 내용 위에 2 에폭이 쌓이고 그 위에 3 에폭이 쌓이는 식입니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고양이 사진을 항상 A4 용지 크기로만 공부한 사람과 어떤 날은 엽서 크기, 어떤 날은 포스터 크기로 다양하게 공부한 사람 중 누가 실제 고양이를 더 잘 알아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다양한 크기로 학습하면 모델이 크기와 무관한 본질적인 특징을 학습하게 되고 이게 스케일 인바이런스입니다. 그리고 같은 이미지를 다양한 해석도로 반복해서 보는 셈이라 과적 값도 줄어듭니다. 테스트할 때도 이미지를 어떠한 크기로 넣어도 됩니다. 더 이상 224 by 224로 리사이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본 크기 그대로 넣어도 SPP가 처리해주고 리사이즈 과정에서 생기는 정보 손실이나 왜곡도 없어집니다. 실험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 표는 이미지넷 데이터셋의 탑 1 에러율입니다. 총 4가지 아키텍처를 SPP에 적용해 봤는데 모든 경우에서 에러율이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모델인 overfit 7 기준으로는 SPP 없이 32.01%이던 에러율이 싱글 사이즈 적용 시 30.36%, 멀티 사이즈 적용 시 29.68%까지 떨어집니다. 중요한 점은 SPP가 특정 아키텍처에만 효과적인 게 아니라 여러 CNN 구조 전반에 걸쳐 범용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SPP는 기존 CNN의 플러그인처럼 꽂기만 해도 성능이 올라가는 범용 모듈인 셈입니다. 또한 SPP넷은 풀 이미지를 그대로 입력하면 크롭을 쓸 때보다 에러율이 더 낮아집니다. 이는 크롭이 실제로 정보 손실을 유발한다는 증거입니다. ILSVRC 2014 이미지 분류 대회에서 11개의 모델의 앙상블로 탑5 에러율 8.06을 기록하며 38개 팀 중 3위를 차지했습니다. 구글넷이 1위, VCG가 2위이고 SPP넷이 3위였습니다. 최고 성능 모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입니다. SPP넷이 더욱 빛을 발하는 건 물체 감지, 즉 오브젝트 디텍션 분야입니다. 당시 물체 감지의 표준은 RCCN이었는데
RCNN은 이미지 한 장에서 약 2,000개의 레지언 프로포저를 추출하고 그 각각에 대해 별도로 CNN을 돌려야 했습니다. 당연히 매우 느렸습니다. SPP넷은 발상을 바꿉니다. 이미지 전체에 대해 CNN을 딱 한 번만 돌려서 피처 맵을 얻고 그 피처 맵 위에서 각 레지언 프로포저에 해당하는 영역만 SPP 풀링으로 추출합니다. 그림으로 보면 RCCNN은 2000번 CNN을 도는 반면 SPP넷은 한 번만 돌면 됩니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속도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RCNN의 경우에는 마트에 장을 보러 2000번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고 SPP넷의 경우에는 한 번에 마트에 가서 다 담아오는 것이 됩니다. 실제 파스칼 VOC 2007 데이터셋에서의 성능을 보면 SPP넷은 RCNN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MAP 평균 정밀도를 기록했습니다.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추가 적용하면 MAP 59.2%까지 올라갑니다. 이때 바운딩 박스 리그레이션, 즉 바운딩 박스 회귀란 컴퓨터 비전의 객체 탐지 분야에서 객체를 둘러싼 사각형 박스의 위치와 크기를 더 정확하게 조정하는 기술입니다. 객체 탐지 모델에서 객체가 있는 곳을 단순히 찾는 것을 넘어 박스가 객체에 딱 맞게 위치하도록 학습시키는 기술입니다. 이 SPP넷의 경우에는 평균 정밀도는 비슷하거나 약간 높았지만 속도는 훨씬 빨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보겠습니다. ILSVRC 2014 디텍션 대회에서는 6개 모델 앙상블로 MAP 35.11%를 기록하며 38팀 중 2위를 차지했습니다. 속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말 극적인 차이입니다. RCNN은 GPU 기준으로 컴브 연산에만 이미지당 14.37초가 걸립니다. 이걸 SPP1 스케일로 바꾸면 0.053초, SPP5 스케일로도 0.293초입니다. 전체 처리 시간을 RCNN 대비로 따지면 SPP1 스케일은 102배, SPP5 스케일은 38배나 빠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FC 레이어 처리 시간은 RCNN이나 SPP넷이나 똑같이 0.089초입니다. SPP 레이어는 두 방법 모두 각 영역마다 한 번씩 돌려야 하니까 시간이 같습니다. 결국 속도 차이는 컴브를 2000번 하느냐, 한 번 하느냐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속도 차이는 순전히 컴브 연산 공유 덕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SPP넷의 핵심 혜택입니다. 정확도는 비슷하거나 더 좋으면서 속도는 수십 배 빠릅니다. 앞서 나온 이미지 분류 결과를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모든 아키텍처에서 SPP 적용 시 탑 1 에러율이 일관되게 감소했고, 멀티사이드 트레이닝이 추가적인 향상을 가져다 줬습니다. 단일 모델 기준 탑 5 에러율 9.08%, 앙상블 기준 8.06%로 분류 3위를 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PP넷의 핵심 장점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패스트 프로세싱입니다. 피처 맵을 한 번만 계산해서 RCNN 대비 최대 100배 빠른 속도를 달성했습니다. RCNN 시절에는 이미지 한 장에서 약 2,000개의 후보 영역을 뽑고 그 각각을 CNN에 통과시켰습니다. 즉, CNN을 2,000번 돌리는 것입니다. 이미지가 아무리 비슷해도 겹치는 연산을 전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SPP넷은 이걸 뒤집습니다. CNN을 이미지 전체에 딱 한 번만 돌려서 피처 맵을 만들고 그 피처 맵 위에서 2,000개 영역을 SPP로 풀링합니다. CNN 연산을 2,000번에서 한 번으로 줄인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RCNN은 도서관에서 책 2,000권을 한 권씩 복사하러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SPP넷은 책 2,000권을 한 번에 스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케일 인베리언스입니다. 다양한 크기와 비율의 입력을 그대로 처리할 수 있어 더 강인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세상에서도 같은 물체도 사진마다 크기가 다릅니다. 가까이서 찍은 고양이는 크게, 멀리서 찍으면 작게 나오죠. 기존 CNN은 항상 고정된 크기로 리사이즈에서 입력받았기 때문에 크기 변화에 취약했습니다. SPP넷은 어떤 크기의 이미지든 그대로 입력받아서 SPP가 항상 같은 크기의 벡터로 변환해 줍니다.
그리고 멀티 사이즈 트레이닝으로 다양한 크기의 이미지를 학습했기 때문에 테스트 때 처음 보는 크기의 이미지가 들어와도 잘 처리합니다. 세로로 긴 이미지든 가로로 넓은 이미지든 억지로 정사각형으로 만들 필요 없이 그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General Improvement입니다. 분류와 감지 모두에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범용적인 레이어 구조입니다. SPP 레이어는 기존 CNN 구조를 거의 건드리지 않고 마지막 폴링 레이어만 교체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분류와 감지 두 가지 태스크 모두에서 성능이 올라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보통 어떤 기법이 분류해서 좋으면 감지에서는 별로거나 특정 아키텍처에서만 효과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SPP는 ZF5든 오버피트 7이든 어떤 CNN에 붙여도 성능이 올라가고 분류와 감지 모두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어떤 스마트폰에라도 꽂으면 성능이 올라가는 만능 충전기 같은 개념입니다. 특정 기기 전용이 아니라 범용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SPP넷의 가장 큰 역사적 의의는 이 아이디어가 이후 Fast RCNN의 ROI 풀링 그리고 Faster RCNN으로 이어지는 물체 감지의 핵심 흐름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